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대망의 스마트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할머니 핸드폰으로 브롤 계정을 다운받아서 하다가 충동적으로 19만 5천 원을 구매를 한 거예요. 엄마가 엄마 원래 20만 원 썼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이는 엄마 죄송해요. 그럼 저 1년간 게임을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3주째 지금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을 안 하고 사는 삶이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에게 쉬운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잘 때 계속 게임 생각을 하나 봐요. 잘 때 계속 나 진짜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좀 심각했는데 되게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잘 하다가 동생한테 갑자기 분노가 확 표출이 돼요. 언제 한번 이렇게 애를 들어다가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아이의 마음은 무엇일지 한번 잘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짠! 재윤이 자리 여기야? 이렇게 앉아봐. 최민준 유튜브로 나왔는데. 선생님 채널 유튜브로 봤어? 네. 봤을 때 뭐가 제일 재밌었어? 준우 이야기. 우리는 개그 유튜버 최민준. 빵준호입니다. 준호 어때? 준호 좀 웃기지? 개그 유튜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재윤이는 혹시 그런 꿈이 있어? 네. 뭐? 두 가지인데 잘 못 고르겠어요. 뭔데? 둘 다 얘기해봐. 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수의사는 하고 싶은데 어. 경찰은 또 멋져가지고 하고 싶어서. 아, 그래? 지금 아이는 상당히 어른스럽게 자기 꿈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느낌들이 예사롭지 않아요? 천천히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 우리 이제 재윤이가 그려보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한번 그려보자. 일단 아파트 그려. 좋아? 아파트. 재윤이가 그린 아파트 계단에 보니까 무한의 계단이 떠오른다. 재윤이는 브로이도 해? 브롤스타즈. 저도 엄청 좋아해요. 브로이 좋아해? 그러면은 재윤아, 브로이스타즈 그리는 건 어때? 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에서만 즐겼던 브로이스타즈를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하나씩만 만들자, 서로. 전설이요? HP 공격력, 이속, 사거리 다 합쳐갖고 1000이야? 그러면 어떤 걸 높이고 어떤 걸 낮출지 잘 판단해야 돼. 됐어? 네. 하나 둘 셋. 그런 물어리다. 자, 이건 놀아주는 거라고 보기 어렵고 같이 노는 거죠. 이 가시부터 이 가운데 있는 큰 걸 500. 맞으면은 5천. 5천? 봐봐. 체력 5천. 5천 더하기 5천은 1000. 1만이지. 500으로 바꿔야지. 좋아, 500으로 바꿔봐. 그냥 다 500. 오케이. 사거리는 10. 이속 5. 5? 오케이. 그 여기서 10하고 5하고 빼야지. 485. 됐어. 언뜻 보면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학생팀 같지 않습니까? 브로이스타즈라는 게임이 오프라인으로 잘만 활용하면 지금까지 본인이 배웠던 걸 조금 더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자, 제가 느끼는 지금 이 친구는 공부도 이렇게 흥미가 맞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라면 포텐이 터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느껴지고 있어요. 선생님, 아까 엄마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재윤이가 20만 원을 브로를 현찰에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게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약속했다며. 어떻게 된 거야? 자, 지금부터는 왜 현질을 했는지 이유부터 차근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현지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하고 싶었어? 네. 인내심이 없어요, 제가. 인내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아이가 현질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인내심이 없어서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브롤은 꼭 현을 해야지만 키울 수 있나? 잘하는 유튜브들 보면은 편집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트로피 1000 정도 오르고. 아, 현질을 하면 트로피를 한 번에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네. 브로이스타즈에서 현질을 한다는 거, 남들보다 돈을 쓰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는 왜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게임 캐릭터를 빨리 키우고 싶었던 걸까요? 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었을까요? 제가 원래는 지금은 에 사는데 그 전에 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애들은 게임을 안 했는데 조금밖에 안 하고, 근데 여기 이사 오면서 게임 초보라고 놀림 받고 그런 게 있어요. 게임 초보라고 놀린다고? 네. 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사 오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이사 오기 전 친구들은 게임을 이렇게 좋아하는 집단은 아니었고, 이사 오고 나서 이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 소셜에서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게임 초보라고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대한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네요. 게임 안 하니까 친구들이랑 놀 때 힘든 건 없어? 근데 게임을 안 하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저랑 진짜 친한 동생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게임을 못하니까 만나요. 이제 일요일마다. 그거 되게 좋네. 어쩌면 재윤이가 게임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친구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게임을 안 하니까 응. 밤에 잠도 조금 더 일찍 자요. 잠도 조금 일찍 자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도 재윤이는 선생님 보니까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도 찾아내네? 그 이번에 그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1년을 참아볼 생각인 거야? 네. 사실 제가 재윤이한테 기대하지 못했던 자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동생이랑은 좀 사이가 어때? 동생이랑 자, 최근에 있었던 아이가 동생을 공격했던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슬이가 누워있고 그걸 이렇게 뒤 받치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거잖아 이러면서 뺏어가지고 엄마 오빠가 자꾸 나 못하게 오빠도 그랬으면서 본인도 그러거든요. 동생이랑 놀면서 그 순간 걔가 화가 난다. 엄청나게 이제 폭발이 돼. 재윤이가 동생을 종종 폭력적으로 대했던 것은 게임의 영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윤이 말로는 이렇습니다. 저희 그거는 집에 어떤 쿠션이 말이었어? 많은데 되게 좋아해요. 쿠션들은. 지슬이가 막 그거는 누르고 때리고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저도 지슬이 인형을 똑같이 당해보라고 해봤는데 지슬이가 저 밀쳐가지고 엉덩방망을 찍었어요. 침대에서. 어제? 이 정도 높이 침대에서. 아팠겠네 그러면. 근데 지슬이 막 모르고 밀었다고 그때. 근데 저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슬이가 거짓말을 많이 치는 편. 거짓말해? 네. 저는 사실 재윤이랑 생각이 좀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빠가 때렸어. 알고 보면 재윤이가 아니 그 전에 지슬이가 나한테 뭘 해가지고 그런 거지. 제 말은 거짓말이야. 너 또 해 거짓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재윤이한테는 굉장히 크게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동생이 내 쿠션을 눌렀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도 동생 거 눌렀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동생이 내 걸 먼저 눌러갖고 내가 그렇게 하면 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른 거라고 재윤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혼나고 두렵고 그런 마음 있을 땐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요. 본성. 재윤아, 선생님 진짜 너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저가요? 선생님은 재윤이가 근데 인내심이 없다 그랬잖아. 오늘 수업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내하고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또 선생님이 보기에는 지금 게임을 참기 힘든데 지금 잘 참고 있잖아.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그건 인정해요. 조금 인정해? 지금부터 오늘 수업의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질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엄마 핸드폰이 아니라 할머니 핸드폰으로 현질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재윤이가 느끼기에 할머니 핸드폰으로 현질을 하면 어른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줬다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윤아, 어른들의 세계는 투명하고 우리 가족은 서로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숨길 수가 없어. 네가 한 행동이 엄청 극악무도한 사건이 아니고 너가 저지른 잘못된 충동과 행동들은 반드시 나중에 모두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어 라는 것을 투명하게 알려만 줘도 재윤이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짓말에 대한 거 혹은 아이가 몰래 무언가에 결제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집안이 음습하고 소통이 사라질 때 곰팡이처럼 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게임을 아이가 1년 동안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계속 지키게끔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엄마 나 1년 동안 그런 게임 안 할게 이런 약속을 할 때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1년 동안 끊으면서 나는 365일 중에 300일은 운동을 할 거야 라고 마음먹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자신을 믿지 않게 되는 마음들이 쌓일 수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들이 쓸데없는 허세 때문에 본인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것 같을 때 얼씨구나 잡지 마시고 아이가 지킬 수 있는 약속으로 통제보다는 자기 조절 능력을 가르쳐 주겠다가 훨씬 더 본질적인 대답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통제와 자기조절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아이한테 너는 하루에 1시간만 해! 하고 스크린 타임으로 아이한테 1시간만 부여를 한다라면 자, 이거는 통제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한테 자, 너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7시간을 줄게. 이 시간은 너가 자유롭게 경영해서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면 이거는 자기 경영 능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아이가 7시간을 줄여서 쓰면 그 시간만큼 2월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을 도입해주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써버리면 그 다음 주부터는 10분씩 줄여가는 정책을 함께 해준다면 이것은 일종의 현대판 머시멜로 테스트가 될 수 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은 무엇이냐면 머시멜로 테스트에 통과한 아이들의 어머님, 아버님들은 반드시 아이와 했던 작은 약속을 지키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건데요. 작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사는 아이들은 자, 이거 참으면 너 몇 분 후에 하나 더 줄 거야 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생각이 나는 게 얘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일단 이 약속 지키면 엄마 그때는 하게 해줄게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약속 안 지켰어요. 생각해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신뢰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윤이가 지금 게임을 안 했을 때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저랑 진짜 친한 언니랑 언니는 가끔씩 만나요. 이제 일요일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재윤이는 어쩌면 이 세상은 또 부당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엄마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어려운 저는 상황이에요. 네네. 자, 어쩌면 아이들은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약속을 정작 지키지 않았던 것은 우리 어른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게임 때문에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해서 동생을 좀 공격하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은 어머님이 이 아이들이 제지할 때 쓰는 말들이 어떤 말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둘이 많이 싸웠어도 너가 얘 2배니까 때리면 얘는 훨씬 더 큰 데미지를 받아. 그러니까 일단 네가 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지슬이도 너를 보고 배워.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여태까지 이 말을 계속했고 저는 그렇지. 그렇게 차별하고 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얼핏 들어보면 이 이야기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지슬이가 저 먼저 잘못한 건데 엄마는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고 지슬이한테는 한마디 하고 끝내고 저한테 오빠라고 그게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사법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은 내가 직접 응징하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은 신호등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애들아,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동생이 먼저 오빠를 밀어갖고 오빠 떨어졌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있잖아, 재윤아, 절대 공격하는 행위는 우리 집에서 용납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게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훈육을 한다라면 아이들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